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근한 2주간이죠. 2주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번 11월 6일에 발표될 미국 대선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려왔었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결과가 빨리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는 소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데이터가 4년 전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게 좀 집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경합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의 우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어쨌건 2024년 미국의 대선은 트럼프로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근 2주간 어떻게 보면 계속 포커스를 맞춰온 부분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걸 좀 감안하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추천주들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좀 해리스가 혹여나 당선이 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맞았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 결국에 시장은 크게 예상한 부분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아,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그대로 시장에 좀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LG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2차 전지 업종들이 말 그대로 지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하루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완성 차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트럼프를 지지를 한 모습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내부에서 테슬라를 조금 더 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뿐만 아니라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여온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시적인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법한 그런 상황이 좀 놓였다라고 좀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체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가 일본 증시가 2% 넘게 오르고,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와 가장 유사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는 대만 역시도, 대만 가건도 거의 1% 가까이 오르고, 그럼에도 한국 증시만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과거 2018년도, 2019년도 대중국 관세에 있어서 중간에서 참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가 조금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 시적인 변동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시장에서 믿을 거는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가치의 척도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변수 요인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은 그렇게 오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내각이 구성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고 내각이 구성되는 데까지 대략적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정책을 꾸리고 그거를 시행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2017년도, 그러니까 1기 임기 때, 2017년도 때 당선이 되고 나서 1월, 2월이었나요? 1월이었나요? 그때 당선이 되고 나서 아,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이 어느 때였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바로 2018년도 7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는 정책적인 액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에는 적어도 시장에서
미국을 제외한 타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있어서 무언가 돌발적인 그러한 시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에 돌아와서 한국 증시로 놓고 보면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해외 증시들이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었던 반면에 한국 증시만 유독 많이 빠졌거든요. 그 이유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크게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하락 변동성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서 꽤나 높은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 그리고 만성차 두 업종이 어떻게 보면 오늘 국내 증시를 하락하게 만든 주 요인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IRA에 대한 수혜 그리고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이미 높아져 있어서 그리고 테슬라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러한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 기업은 그런 부분에 따른 일시적인 노이즈들이 시장에서 일으키면서 오늘 많이 빠진 거지 한국 증시가 절대적으로 시장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도체는 생각했던 것보다 잘 버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있어서 결국에 단기적인 등락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수요일 기점으로 결과가 나왔고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 주초까지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트럼프 당선에 따른 단기 등락은 분명히 불가피하겠지만 이내 정상화되면서 저는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선 결과는 큰 상관이 없고요. 결국에 미국의 완만한 경기 둔화 속에서 미국 내부의 경기 회복, 물가 안정, 그리고 추가적인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각종 통화 정책들, 그 밖에 뭐 중국에 관련한 유동성 모멘텀들, 너무나도 근거할 거리들이 꽤나 많거든요, 시장에서는. 거기에다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 시세가 좀 눌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들이 죄다 신고가 흐름들을 보여줄 때 유독 한국 증시만 좀 소외받는 그런 양상들이 참 오랜 기간 짙어왔었죠. 최근에 정치적인 내부 요인들, 금투세도 해소가 됐고 이제는 정말 한국 증시가 좀 날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마지막 진통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대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시장에 꼬인 수급들이 정리되는 시기가 필요하겠죠, 분명히.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11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도 다른 해외 증시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반열에 오를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 있어서는 지난주에도 추천주로 드렸었던 SK하이닉스 그리고 HPSP 같은 어떻게 보면 각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들이 두각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공략주로 짚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추가적으로 관련 업종을 굳이 짚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트럼프 시대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약간은 테마성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또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단 오늘의 공략주는 지난주 SK하이닉스, HPSP처럼 각 시장을 대표하는 반도체 투톱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 오늘은 약간 규모가 좀 작은 종목들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엠로라는 종목입니다. 엠로는 참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시장에서 뜨겁게 주목받았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삼성 SDS가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AI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AI 솔루션 쪽에 있어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고 실제로 다른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실적이 좀 집계가 되는 그러한 기업인데 해외에서 수주 레퍼런스를 대거 확보를 하면서 이미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실적 성장에 좀 반영이 하나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작년에 대세 상승을 보여줬었던 주요 AI 솔루션 관련한 기업들이 추세가 죄다 무너지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불과 뭐 6개월 만에 나타났었죠. 뭐 대표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작년에 참 뜨거웠었던 종목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보면 엠로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일봉이 아니고 주봉, 월봉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면서 추세적인 부분들을 지켜나가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AI 시대가 접근함에 따라서 이 성장성이 좀 주가에 녹아들었고 추가적으로 작년에 삼성그룹이 인수를 함에 따라서 몸값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AI 산업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금융 환경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엠로 같은 종목들은 지금 또 시장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로 수급들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거든요. 뭐 일시적으로 오늘 약간 테마성의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일시적이고요. 결국 장기 추세를 끌어감에 있어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엠로가 그 역할을 좀 담당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공략주로는 엠로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비올이라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 4년간 계속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완성차 업종들, 완성차 업종에 비롯한 각종 부품 업종들, 그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소부장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구태여 어려운 길로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서는 크게 우려가 없을 만한 업종들을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좀 쉬운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비올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비올 같은 경우는 이미 특허 장벽이 너무 높고요. 이미 미국 시장에도 꽤나 높은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 성장률이 연평균 미국 시장 성장률이 70%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까지도 중국 내의 성과도 지금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시장의 다변화 부분들 그리고 밸류에이션 척도에서도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포워드 PR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비율 같은 경우는 피어 그룹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실적이거든요, 실제로. 수익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율을 지금 따라올 만한 미용 의료기기 업종이 없습니다, 딱히. 그만큼 다양한 모멘텀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성장성도 확보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내부의 유동성 정책이 앞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비올 같은 종목들은 당연히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듦에 따라서 결국에 고령화 시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미용의료기기 업종들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작년에 꽤나 크게 올라왔었던 이 시세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회성 시세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시대적인 패러다임을 등에 업고 아주 장기간 추세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시장에서 부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주는요. 첫 번째 엠로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올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잘 살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